참가하신 두 분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CMX 대표 이기상 건축시공기술사님의 건설 디지털 시대 모바일 워크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CMX의 이기상입니다. 오전 강의도 챗 GPT, AI 이런 이야기들이었고요. 좀 전에 건설산업연구원의 박사님 강의도 아주 좋은 디지털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이제 건설 현장 현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전국 기술사 대회니까 또 다른 분야의 기술사님들이라도 한번 건설 산업의 현황이 저렇구나 보실 수 있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디지털인가 이 부분은 오전 내내 이야기드리고 좀 전에도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 건설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도 좀 굉장히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스마트 시티를 향해서 가고 있고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다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건들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월 11일 날 광주에서 11개 층이 그냥 무너지면서 사람이 6명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2022년 1월 11일인 거죠. 4월 29일, 2023년 4월 29일은 인천 금단에서 주차장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표를 보시면 작년 사고 기사에서 현장명과 날짜를 4월 29일로 바꾸고 인천 금단을 넣으면 똑같은 기사가 됩니다. 그저께 조사 발표 내용을 보면 결말도 똑같습니다. 전면 재시공. 스마트 건설을 추진하는데 2030년이 완성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면 재시공을 보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미친 짓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작년 1월달, 올 4월달. BIM 아주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BIM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장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는 현장에서 검측 서류나 공사 서류를 종이로 만들어요. 종이로. 오전에 김대식 교수님이 챗 GPT로 전 세계가 막 열광하는 그런 세상이 와가지고 말만 하면 논문도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건설 현장의 검측 서류는 종이로 만들어요. 종이로.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이에 시간 표시가 됩니까?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30년 전 방식이 지금 그대로도 쓰고 있는 거죠. 장점도 있습니다. AI가 못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싶어도. 종이에 있으니까 AI가 어떻게 들어오요? 침투가 돼요. 종이 서류의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다 느끼고 계시는 부분일 건데 옛날에는 계속 이걸로만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일에 비해서 종이 서류 양이 너무 늘어난 거죠. 검측 선물. 이제 4월 달에 또 하나 무너지고 전면 재시공하니까 서류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다 종이로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겠다. A4 몇 박스 돼버리면 그냥 창고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회사는 10년, 15년 보관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캔을 다 떠가지고 또 이미지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직이 굉장히 심합니다. 감리단도 그렇고 CM도 그렇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종이를 다 찾아가지고 맥락을 읽지 않는 한 어떤 이슈를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설계 도면도 마찬가지예요. 도면도 종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제대로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아까 보여드린 장표에서 이를 작년 사고나 올해 사고나 도면과 다르게 씌고 그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재작업률, 심지어는 붕괴까지. 그리고 이제 5번 검측이나 현장에서 만들어야 될 서류의 절차성,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작년 1월달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올 4월달 조사 보고서가 바로 7월 5일날 발표가 되는데 하나가 이제 더 붙었습니다. 검측 자료의 디지털화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게 이제 이번 조사 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종이 양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이 양. 하루에 한 10명이 근무하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100장, 3년을 만들면 11만 장의 서류가 생기는 겁니다. A4 박스로 44박스. 이게 건설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좀 큰 회사다 그러면 전국에 현장이 뭐 한 7, 80개 있다. 자기 빌딩만큼 생긴 거죠. 빌딩만큼. 그거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합니까? 탄소는 뭐 요즘 뭐 입만 때보다 탄소잖아요. 이 문제도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이제 전자부수로 가야 된다 이거죠. 오전 내내 그리고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들어왔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런 연구소나 이런 데서 해주는 이야기 좋은데 여기 계시는 기술사님들은 현업에서 우리가 진짜 최고의 기술자라고 자부하는데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자부수로 가야 됩니다. 전자부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드카피 일단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동 프로세서라고 제가 부르는데 사람이 개입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서류 만드는 방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AI나 이런 거하고 맥락이 비슷하겠죠. 그러면서 업무의 생산성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데 그건 못 짜자는 건데 지금 보여드린 장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페이퍼를 만드는 순서를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위에 쪽에 있는 게 한 16가지 단계. 사람에 따라서는 더 될 수도 있겠죠. 서류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만들고 서명하고 그 서류를 다시 들어와서 뭐 스캔하고 복사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계속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메모를 했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공사 일지도 쓰고 뭐 검측서도 다시 만들어서 출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래의 그래프처럼 현장에서 현업에서 바로 만들고 그 서류가 바로 페이퍼로 되는 거죠. 그럼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류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내업을 없애자는 겁니다. 요 구간을 없애면서 생산성을 올리고 업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검측이라는 부분들을 검측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안 되느냐? 건설사가 시공자가 자기만 하는 부분이면 자기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럼 지시도 내리고 따르고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공자와 감리단의 개념이 되면 다른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의 어떤 정보를 넘기고 받고 하는 게 지금은 종이로 한다 이거죠. 근데 단순히 종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서명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검측이라는 게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조직끼리 어떤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서명을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종이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다른 모든 분야는 AI 되고 있는데 우리는 AI가 침투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AI만 침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어떤 내용을 파악해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서류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그런 거죠. 근데 꼭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가서 보면 뭐가 다 미비한 거죠. 그 조사 결과 보고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너무 황당하니까 표현을 그냥 감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뭐 시공자 감리자의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바일로 가야 됩니다. 모바일. 우리 손끝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구현은 종이로 하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죠. 종이에 볼펜으로 쓰는 수밖에. 저는 그게 모바일로 가야 된다. 모바일에 OS가 얹어지는 거죠.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하나의 플랫폼에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협력업체가 다 인볼브해서 돌아가면서 다중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사일지도 쓰고 도면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뭐 안전서류, 검측서류, 또 뭐 콘크리트 타설 성인, 품질에 관한 서류들을 주고받고 거기서 서명하고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전화기로 돈도 수백만 원 보내고 보험도 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문서가 무엇이라고 그걸 못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이건 나중에 뭐 문제되면 뭐 그때 종이로 돼 있으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그런 기술 돈은 수천 보이스피싱 당해가 매덕도 날리잖아요. 전화기 때문에. 근데 검찰 문서는 종이로 고집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시기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바뀌면 대한민국 99%는 AI 가는데 건설 쪽만 종이 들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검측 프로세스를 태블릿으로 했을 때 그림을 제가 그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공자가 검측서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감리자에게 보내고요. 또 여러 가지 첨부서들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오케이 자기도 현장에 가서 검사하고 오케이 승인해주고 그럼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검증 요청서, 통보서, 서명도 다 붙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사무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실에 들어가는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아까 양양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은 뭐 어쩌고저쩌고 편리함을 주는데 최고의 소프트웨어는 자유를 준다.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그만큼. 건설 쪽 철도, 노반공사나 이런 데 가면 검측 양이 건축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ITR, ITC, IR 용어도 약간씩 틀려요. 막 영어도 돼 있고 막 그런 부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 지하 터널에도 다 라우터를 달아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실적을 모르고 저런 뭐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본 장표를 하나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차장이나 뭐 여러 가지 슬라브를 철근, 검측을 하는데 시간을 과연 계량을 해서 대충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이 장표를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슬라브 한 판 검측을 하는데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1시간이 된다는 거죠. 3시간 중에 그 1시간을 줄이자. 지금 이 장표 우리가 아날로그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일본도 태블릿 이런 라이다 붙은 걸 들고 철근 재고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철근 간격을 자동으로 재주는 라이다를 개발한 저걸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보시면 3시간 중에서 105분을 줄일 수 있다. 일본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막 무시하잖아요.
사실은 건설 쪽으로 이걸 보면 우리는 꿇어 앉아야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천, 금단, 광주 전면 제시고 새로운 물길 아닙니까? 뭐 문제 생기면 전면 제시고 돈 1조, 뭐 7, 8천억이 돈도 아니고죠.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제 기술자들의 인식 전환, 하드카피가 아니고 전자문서 형태로 리얼타임으로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으로 건너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일지, 지금 공사일지를 현장에서 뭐 기술사님들이 거의 쓰시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막내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고에 일어난 일을 취합해가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큰 현장도 일지가 한 장 나온다. 한 장. 하루에 한 장. 10만 평짜리 지식산업센터인데 일지가 한 장이 있는 거죠. 한 장. 뭔가 좀 이상하지. 건물은 뭐 옛날에 관리하던 게 엄청나게 커졌는데 일지도 개인 기사가 자기 것만 자기가 그냥 모바일로 딱 쓰면 10명이 쓰면 10명 걸 모아서 보여주는 통합일지 형태로 가야 된다 이거죠. 개인이 쓴 것도 볼 수 있고 전체를 쓴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정보화가 되는 거죠. 이걸 아침에 모아가지고 엑셀이나 아래 한글에다가 몇 명 정리하니까 대충 수박 겉핥기처럼 목록 정리 정도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고가 터지면 내용을 보면 이제 너무 좀 미비한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일지도 현장에서 각자가 자기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안전, 요즘 안전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TV에 뭐 현장에서 실시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그런 부분들 다 일지를 쓰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그냥 쓴다면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부분을 진짜 안전관리 활동에 더 투입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일 안전점검, 안전교육지 뭐 많습니다. 이게 감리단한테 보고해야 될 것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설계도면 미국의 사이트나 일본의 건설회사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특히 미국이죠. 미국의 그 웬만한 건설회사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기사들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게 홈페이지입니다. 다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일을 하는 게 딱 나와요. 우리나라 건설사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파트 투시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또 사고 벌어지면 설계 도면대로 시공 안 했다는 게 딱 달려가 나오잖아요. 도면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 재본되어 있는 형태로 보니까 사무실에 이게 바뀌어버리면 무용지물이니까 뭐 쪽도면 들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 들어와서 최종 파이널 버전 도면을 보면서 마크업하고 뭐하고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이런 시대로 이미 한 10년 전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도 못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정말 디지털 전환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업무의 프로세스가 전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력이나 여러 가지 뭐 규모로 비하면 진작에 갔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건설인 날이나 이런 행사 때 보면 총리님이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디지털 전환 막 외치잖아요. 근데 실제 현업에서는 종이로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전환, 인식적 전환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 사진. 자기 전화기에는 수천 장이 있는 거죠, 사진이. 정리를 못하는 거죠, 정리를. 10명의 기사가 있는데 10명의 사진을 모으려고 하면 아르바이트 돼야 됩니다. 그럼 뭐 어디 나스에 올려가지고 다시 분류하고 이러면 아르바이트 돼가지고 며칠 작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이 끝나면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만 있는 거고 통합적으로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명이 찍든 20명이 찍든 사진을 시간별로, 공간별로, 공정별로 찍은 사람별로 다 모을 수 있다면 그게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툴을 써야 된다는 거죠. 동산보도 많이 쓰잖아요. 보도 그리려고. 그 동산보도 쓰다가 뭐 하다 보면 자기 전화기에만 몇천 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모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공유가 되는 거고 어떤 기술 경험 지식의 축적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제 동영상은 아마 필수적으로 될 겁니다. 당장 그저께 인천 검단 조사 보고서를 봐도 동영상 이야기가 딱 나오고 실제적으로 서울의 도기본 현장에서는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찍게 합니다. 중요한 공종, 검척 과정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찍어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역시 자기 전화기에 뭐 있는 거죠. 이걸 다 모아가지고 목록화하고 정리하고 뭔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사님들은 내가 뭐 이거 할 군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동으로 다 된다면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이걸 정리하기 싫은 게 일이 많은 거지 그냥 현장에서 어떤 툴을 사용해서 찍으면 자동으로 다 정리된다 그러면 노 프로그램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업무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좀 하면 사스형 모바일 워크 프로세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 현장의 기사 입장에서 여기는 다 기술사님들이니까 근데 과거로 좀 돌아가가지고 내가 신입사원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현장에 갔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사수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그 도면 이거 들고 뭐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하나의 플랫폼에 담겨 있다면 그걸로 설계 도면도 보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어떤 일지도 쓰고 업무 보고도 하고 감리자하고 검측도 서로 하고 안전에 여러 가지 서류들도 만든다고 하면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도 쉽게 할 수 있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따로 안 그래도 바쁜데 따로 일 안 해도 되고 아주 쉽게 하고 나중에 정보는 간에 싹 정리되고 서로 서명도 다 되고 깔끔한 거죠. 그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의 역량이 아닌 개인의 역량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런 개인의 기술적 경험 자산들이 디지털화되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이게 정보의 관점에서 이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본사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킹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데이터 정렬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렬이라는 게 같은 내용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시공자와 감리자가 검측한 내용을 본사에서 그대로 모니터링한다. 고 생각하면 작년 사고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1월달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중국 콘크리트 공 8명이서 콘크리트 치다가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자 중국말로 떠들다 그냥 도망가버리고 붕괴 사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자도 없었고 감리자도 없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조사 내용을 보면. 근데 실제로 감리자가 그 검측서를 만들 때 보면 검측서를 보면 밑에 스포트는 제대로 되었는가 안전시설 이런 거 체킹하게 돼 있잖아요.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체킹을 했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 없다고 사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감리가 미비했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감리가 잘못했다 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 후행 공정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되면 이걸 언제든지 밝혀줄 수 있다. 나는 기술자로서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체킹을 하고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진행시키는 게 당연하다면 그렇게 간다면 저는 사고를 현장에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스마트 건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기술자의 자질적인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잘 안 되니까 이런 실시간적 데이터적 관점의 컨셉이 들어오면 당장은 깝깝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정 아이파크도 한 1000세대 가까운 전면 재시공 1600세대 전면 재시공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기술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해결한다면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 붕괴사고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아파트 공화국.
마감 점검을 하는데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기사들이 또는 매니저들이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아파트는 몇백 세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 마감할 이거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생기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디지털화해야 되느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고부터 심심찮게 나오는 보도들입니다. 워낙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입주자 점검을 갔는데 마감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그냥 사세우라고 항치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주자가 기가 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린 게 왼쪽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올해 기사입니다. 올해.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업장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 마감도 제대로 안 되고 돈은 몇 억 주고 집을 샀는데 심지어는 똥도 싸놨다는 거죠. 가운데 거는 이제 사전 점검을 하니까 뭐 너무 부실하다 뭐 이런 거는 뭐 흔한 거죠. 지금 두 번을 사전 점검했는데도 최악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건설회사의 기술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마감이니까. 다만 현장의 기사들이 너무 바쁜 거죠. 바쁜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자기의 손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사항을 점검을 하고 사진을 찍고 카톡을 보내든지 카톡 보내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몇백 세대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엑셀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업체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또 업체한테 메일 보내고 하는 데만 한 3, 4일 걸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이 그래프입니다. 실제적으로 입주자 점검 전 한 6, 7개월은 전쟁터죠, 전쟁터. 기사들이나 뭐 요즘은 매니저들하고 또 이래 조사를 도와주는 업체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막 진짜 전쟁터입니다. 세대수가 막 1000세대, 2000세대, 뭐 요즘은 10,000세대도 나오잖아요. 무한루프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계속 도는 거죠. 나중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포기했을 때 이제 그냥 사세요라고 항치라는 놈도 있는 거고 똥 싸놓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체크를 했더라도 이 업체한테 다시 치우라고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왼쪽으로 이런 사전 점검 프로세스가 수동으로 일어난다는 거고 그럼 이것도 만약에 현장에서 내가 어떤 결함을 발견하고 클릭하는 순간 기사라고 생각하시고요. 협력업체한테 A라는 협력업체한테 순간적으로 딱 날아간다. 그 업체는 딱 그 내용을 아는 거죠. 리얼타임으로. 그러면 그 업체도 돌면서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계속 체킹만 하면 업체한테 따다 쌓이면 적어도 책임 소재는 업체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도 자기도 딱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하고 오케이하고 이런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이제 방법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장표로 제가 그린 겁니다. 어떤 기사일 수도 있고 매니저일 수도 있고 결함을 세대별로 돌면서 체킹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결함 사진을 찍고 결함에 대한 내용을 공종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걸 정리해서 클릭을 하면 순간적으로 그 업체가 딱 날아가는 거죠. 그 업체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이거 시급한 거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자기도 계획을 세워서 뭐 사람을 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걸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하면 뭐 준공 시점에 맞춰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보수하고 그런 가는 과정들을 굉장히 동시공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똥 싸놓은 거는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치우든지. 그리고 데이터의 문제인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몇 군데 서베이를 하면서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자가 이 현장에 준공하면서 결함 건수를 몇 건을 찾았다는 통계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거죠. 왜? 개인적으로 엑셀을 만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걸 모아가지고 몇백 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어떤 모바일화, 디지털화 되면 건 바이 건으로 모든 데이터를 이 현장에는 12,000건, 뭐 몇 개는 불합격이고 몇 개는 합격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시대로 가야 그 다음 무슨 AI하고 아까처럼 뭐 데이터하고의 대화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지금 뭐 이제 자체가 개인의 역량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 개인의 PC에 개인의 엑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골고도입니다. 골고도. 마감 때 되면 다 엑셀에 동별로 출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킹하잖아요. 뭐 오늘 뭐 진행하고 막 이런 걸 다 사람이 지금 하는 거죠. 기사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면 현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이 물론 아주 극히 일부는 이런 게 다 구현이 되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99.9%는 지금 어떤 종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 내용 정보들을 추적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서는 어떤 정보들이 모여서 딱 한 장씩 되는 거니까 중앙 집중식으로 분실할 우려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시 계열별로 딱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아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되면 건설 사업 관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본사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뭐 아주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BIM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BIM은 BIM대로 가는데 BIM이 돼야 이 모든 게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맥락으로 모바일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건축물의 생애 관리, PLM이라고 그러잖아요.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근데 우리는 시공자가 현장을 지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정보는 입주한 사람들하고 관리사무소들이 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인천 금단이 붕괴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철근이 있니 없니 그러는 거지. 그대로 중공에만 사람이 살았다면 철근이 있니 없니가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철근은 빠져 있겠죠. 제대로 준공이 됐다면. 유지 관리하면서 시공 당시에 사진이나 검측서나 이런 걸 추적해 갈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생애 관리 측면에서는 다 맞아떨어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 하는 문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 결국 뭐 문서를 줄이면 그만큼 탄소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AI 뭐 우리가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은 당분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제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요 장표를 만든 겁니다. AI가 되려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트랜스포머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엔진이 있는데 결국 AI라는 게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계 학습을 해야 되면 기계 학습을 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데이터는 컴퓨터고 기계니까 디지털 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의 수가 하나의 공종에 대한 사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진 필요한 장수가 50만 장에서 또 어떤 경우는 그게 200만 장, 300만 장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문서는 아예 종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로봇계 이렇게 현장에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팟이 돌아와서 앞으로 현장을 뭐 어떻게 자기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또 뭐 로봇가 나타나서 뭐 일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이 일을 하려면 이게 비장공사인지 방수공사인지 타일공사인지 알아야 자기가 분석도 하고 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타일 하나의 공종에만 수백만 장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아 이건 타일공사네 또 방수공사에 대한 사진이
수백만 장이 있어야 자기가 보고 아 이거는 방수네, 몰탈이네, 미장공사네, 콘크리트의 견출공사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로봇가.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모여 있는 게 없는데 AI가 못 들어오는 거죠. 분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좋은 겁니다. AI가 올 필요가 없으니까. 문서로 놓으면 AI 챗GPT 거대 초거대 AI가 분석을 하려면 기본 문서 정보로 된 텍스트 기반의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 그걸 분석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줄 건데 다 이미지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안 들어오는 건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가면 AI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어떤 걸 하려고 그러면 왼쪽 밑에 보시면 하드카피 정보가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나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하드카피를 만들고 전환하는 게 아니고 하드카피가 아닌 그냥 전자문서 형태로 완성이 돼주면서 가야 그 정보들이 모여가지고 데이터가 생기고 빅데이터가 될 거고 빅데이터가 인공지능도 학습시키고 뭐 클라우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활용이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카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근원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니까 오전에 이야기하고 좀 전에 우리 연구원님 이야기하고는 맥락이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죠. 와, 이제 건설사는 뭐 세계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낮지만 우리 금방 갈 거야 했는데 너무 기본적으로 업무를 정리하는 게 수기식 수동 프로세스 하드카피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디지털 정보는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 프로세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측, 외부 기관과의 주고받는 문서들이 디지털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 우리나라 같은 공동주택이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은 거니까 그런 공동주택 마감 점검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마감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끝내겠습니다. 제 좋아하는 말입니다. 석기 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돌은 지금도 많다는 거죠. 설악산 가면 돌빛 천지잖아요. 근데 석기 시대가 끝이 난 겁니다.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사우디 석유 장관이 했는데 그러고 두바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석유만 팔아서는 먹고 살 수 없다. 언젠가는 세상이 변하니까. 지금 네옴시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혁신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방법을 바꿔야 돼요. 똑같은 방법을 하면 미친 짓이다. 왜 나오는 거죠? 하여튼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대선배님들 모시고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 뭔가 바뀔 부분은 또 바뀐다고 좀 해주시고 앞으로 또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시면 좀 디지털 전환하는데 이기상에도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기술서대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 모바일 워크 프로세스에 대해서 CMS 이기상 대표님께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